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을 주식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제 한물 갔나요? 지금은 해야 되는 시기고요. 특히나 미국 주식이 앞으로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의 공급 과잉이 끝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터지고 버블이 터지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해도 되고 네. 앞으로 성장 여력이 있는데 저는 직장인이고 막 큰 돈을 한꺼번에 막 5천만 원, 1억을 넣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한 매달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2배 정도 벌 수 있는 종목을 좀 찾고 싶은데 네. 투트랙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번에 2배를 버는 경우도 있지만 한 25%에서 30%씩 3번 성공하면 복리로 딱 2배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25%에서 30%씩 벌 수 있는 그런 산업,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를 저는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쭉 이어가셔도 되고 여기 투자한 다음에 좀 빼서 또 약간 유망해 보이는 여기 넣어서 한 20, 30% 벌고 또 빼서 20, 30% 벌면 그게 100%예요, 수익률이. 그렇게 수익을 내도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적자 성장주라고 지금 성장은 엄청 막 성장 때문에 이제 각광을 많이 받는데 되게 적자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서 돈은 못 버는. 돈 못 버는. 그래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막 95% 손실 난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제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 종목들이 잘 보세요. 마이너스 99%에서 마이너스 98%가 되면 수익률 100%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90%까지 올라오면 10배예요. 그러네. 네. 왜냐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배수로 올라가요. 맞아요. 이런 종목이 나왔어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한 30배 정도 올랐는데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파는 카바나라는 회사가 바닥 대비해서 지금 한 30배인가 40배인가 올랐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이 회사가 어쨌든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는 있는데 턴어라운드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현재 지금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기준금리도 높고 미국 이제 국채금리도 높은데 이게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쯤 되면 국채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거예요. 그때 되면 저기 이제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던 이런 적자 성장주들이 갑자기 거의 한 2, 3주 만에 100%씩 오릅니다. 빠르르 올라요. 그러면 투 트랙으로 나누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가 트렌드와 관련된 종목을 빨리 찾아갖고 거기에 이제 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국채금리 추이를 좀 보고 빨리 떨어질 것 같으면 저기 바닥에서 널브러져 있는 애들을 얼른 사야 되는데 그거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배탈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인하되고 국채금리가 조금 떨어질 기미가 보일 때쯤 적자 성장주를 적당하게 찾아서 사면 되겠네요. 정확히 국채금리가 이게 떨어질 때 이 종목들이 반등을 해야 돼요. 반등하는 종목을? 네, 반등하는 종목을 사야 돼요. 먼저 사면 안 돼요. 떨어지는데 반등한다? 맞네 하면서 사야지. 반등할 거야 라고 하면 반등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떨어졌을 때 반등하는 그 종목. 그러니까 좀 부지런해야 돼요. 결국에는 계속 보고 있어야 되긴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유망 섹터를 어떻게 찾으시고 어떤 기준으로 좀 찾으시는지. 이거는 저의 기준이에요. 저의 기준인데 저는 메가트렌드를 찾는 기준을 6개로 나눠 갖고 보고 있어요. 우선 시장에서 말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우선 말이 많은지 안 많은지 보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산업 공부들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들이 왜 계속 사람들이 계속 떠들어대지? 라는 거 우선 캐치를 해야 돼요. 그 두 번째로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커질지 가늠이 안 돼야지 이 회사의 적정 가치 계산이 안 됩니다. 한계가 안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기차 판매와 관련해가지고 한계가 좀 보이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르다가 이제 만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GPU가 학습용이랑 추론용으로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학습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추론용으로도 얼마나 지금 사용될지 아직은 가늠이 조금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나? 이제 AI는 의심은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는데 그 당시에 좀 의심했거든요. 이거 될까? 막 이랬는데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너도 나도 뛰어들기 시작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가. 자, 두 가지 예시를 들면 첫 번째는 전기차의 메가 트렌드는 테슬라 엄청 올랐잖아요. 막 2013년, 14년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때 메가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2018년에도 메가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메가 트렌드였냐면 2019년에서 20년대째 됐을 때 GM, 포드, 현대, 기아, 폭스바겐 모두 다 전기차 시작할 때가 메가 트렌드예요.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 전에 투자한 사람이 주식이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났으면 그러면 그분은 이제 대단한 분이신데 어쨌든 그때는 메가 트렌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도 나도 뛰어들어야 돼요. 자, 예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 지금 뛰어든 큰 기업 누구 있어요? 메타. 기억나는
기업 혹시 있으세요? 없죠. 긴가민가한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비상장 주식 투자하고 스타트업에 투자해가지고 가는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았죠. 세 번째 예시 AI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죠. 그렇죠. 애플이 지금 안 뛰어들어가지고 AI 지금 잘 대응 못해가지고 주가 박살나고 막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번에 AI 발표하려고 하니까 또 주가 올라가고 지금 AI는 메가 트렌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대부분 뛰어들기 시작했나. 현재 누가 이길지 잘 모르나. AI 지금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지금 몰라요. 엔비디아도 있고 AMD가 지금 고생하고 그치, 있는데 AMD.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도 사실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다가 절치부심해서 지금 엄청 따라오고 있거든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AI 같은 경우는 굉장한 메가 트렌드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는 트렌드, 큰 트렌드가 한 요 정도가 있을 텐데 제가 아까 여기 6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지금 OX로 해가지고 다 정리를 했는데 우와. 여기에 맞는 섹터가 모두 다 포함된 섹터가 AI예요. AI고 나머지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메가 트렌드는 AI. 전기차는 중기 메가 트렌드 1등이 결정이 되긴 됐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산업의 성장이 예상보다 조금 약간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아남을 업체를 찾아야 돼요.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뭐 테슬라든 중국의 업체든 걔네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살아남으면 이제 끝까지 가겠죠. 중기 메가 트렌드가 투자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생존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완전 초기 메가 트렌드인데 이거는 지금 강자가 없어요. 테슬라가 한다라고 하는데 테슬라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극초기 메가 트렌드로 약간 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크립토 메타버스는 초기 메가 트렌드이기는 한데 사업성 증명이 안 돼요. 코인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돈 벌죠? 방법이 없어요. 코인 찍어서 팔아서 현금 받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는 이제 비만약과 OTT 광고 이렇게 있는 둘 다 이제 메가 트렌드이기는 한데 절대 강자가 있어요. 그 OTT 광고는 그 넷플릭스가 지금 잡고 있고 비만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 회사.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그리고 새로운 누군가 지금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주는 극초기 메가 트렌드인데 완전 절대 강자가 있어요.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 비상장이에요. 투자를 못해요. 그럼 얘 투자 못하고 얘는 절대 강자가 있으니까 좀 투자하기가 좀 쉽고 얘는 사업성 증명되기 전까지는 어렵고 자율주행도 뭔가 지금 나와야 되니까 어렵고 전기차는 지금 피 튀기는 전쟁 중이니까 이럴 때는 살짝 좀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조건에서 AI인 거예요. 명확하다. 네, 명확한 거예요. 이런 기준에서 산업들을 보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얘는 초기, 얘는 중기, 얘는 아직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뭐 미국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보고 싶고 내 자산을 좀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 우선 미국 주식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방법만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으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어요. 영어가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는 한국 언어, 영어는 글로벌 언어인데 숫자는 우주의 언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못해도 숫자는 어느 정도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 숫자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정말 뭐 한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브라질 기업이든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맞는 그런 지금 투자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재무제표를 좀 잘 좀 분석해야 될지 핵심만 좀 이렇게 배우게 되면 아마 미국 주식에 대한 허들을 좀 어느 정도 배우시다 보면 많이 낮추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많이 쉽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